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열전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살펴보면 결국 어떠한 가연물이 불이 붙었을 때 이 가연물의 질량이 줄어들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질량 감소 속도라고 했고,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정도를 우리는 열 방출 속도라고 명명을 했죠. 즉 이게 연소되면서 이 질량이 이 열로서 에너지가 치환되게 되는데, 이게 바뀌면서 우리가 결국 주변으로 연류속을 발생시키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주변의 가연물을 기준으로 보면 벽체일 수도 있겠죠. 얘가 이제 받는 건 얘 입장에서는 얘가 입사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입사 연료속이 되겠죠. 근데 이 입사열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결국 열 전달이라고 하는 열이 전달되는 방식이라고 할까요? 종류들이 있는데, 열 전달은 크게 전도, 대류, 그리고 복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좀 더 공부하면 응축 열 전달이나 증발 열 전달 몇 개 있지만, 일단 무조건 기본은 이 세 가지예요. 사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원래 복사인데, 복사가 중요하니까 당연히 배울 게 좀 더 많을 거고 일단 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적으로 공부할 건 전도와 대류인데, 제 기억에 제가 아직 대류에 대해서 자세히 안 올렸는데 전도는 좀 더 자세히 올라간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이렇게 링크 해드릴 테니까 공부 끝나시고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그거 보시면 되고, 그냥 일단 가볍게 넘어가겠다고 하면 지금 그 찍는 영상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고체, 꼭 고체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고체를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물질인데, 물질 내에서 이루어진 열전달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떤 불 속에 아궁이여도 상관없겠죠. 어떤 이렇게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우리가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분명히 열은 여기만 가해졌는데 조금 있으면 여기가 뜨거워질 거예요. 왜냐면 이 내부로 열이 전달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열전도죠. 자, 이 열전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세히 볼 수도 있고 간단히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결국 이 손이 뜨거운 정도는 열이 전달되는 정도랑 비례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손에 온 열량은 얼마나 있어야 뜨거운지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 불이 가해지는 면적이 넓을수록 이 쇠꼬챙이는 빨리 뜨거워질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열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이 불이 온도랑 우리가 이거를 TF라고 해보겠습니다. TF와 이 쇠꼬챙이를 그냥 T0라고 해볼게요. 이 T0와의 온도 차이가 많이 날수록 열은 더 빠른 속도로 쇠꼬챙이를 타고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꼭 불이 아니더라도 그 열이 그 온도가 되는 거죠. 그 초기의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요 식을 같은 말로 온도의 차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델타라고 표기하고 T라고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쇠꼬챙이를 1초만 꽂아 놓으면 저 불이 어지간히 뜨거워도 내 손은 안 뜨거울 거예요. 좀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아니죠. 시간에 비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 쇠꼬챙이가 길면 길수록 내 손이 뜨거워지는 시간은 오래 걸릴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얘는 거리와 반비례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요 식을 살짝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다 점 찍으면 단위 시간당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열량이 와트라고 봤을 때 점이 찍히면
단위 시간당 와트가 됐잖아요. 즉 시간으로 나눠준 거니까 T를 삭제할 수 있겠죠. 만약에 둘 다 없다면 전달된 총 열량이 되는 걸 거고, 실제로 우리 열 전달이라는 건 1초당 얼마나 전달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총 열량도 중요하지만 시간당 전달되는 게 중요합니다. 매우. 그럼 이걸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우리가 단위 시간당 열 전도량 C라고 적어볼까요? 열 전도량은 열이 전달되는 면적과 비례를 할 거고요. 온도차와도 비례를 하고, 여기 길이와는 길이 또는 두께와는 반비례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비례한다는 표시니까 이것을 우리가 는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비례상수 K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K라고 써져 있는 서적이 소방에는 많고, 저는 나중에 헷갈리는 게 있어서 람다라고 적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열 전도에 대한 열량식이에요. 얘를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으면, 얘를 단위 면적당이라고 하면 A도 삭제가 될 거고, 람다에 L분의 델타 T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만 적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원래 마이너스가 붙어요. 우리가 요 식의 구성을 우리가 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잠시만요. 얘를 좀 더 이렇게 써놓고, 일단 첫 번째로 숙지해 주셔야 될 식은 얘가 됩니다. 얘를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벽에서 여기 온도가 1번이고 여기 온도가 2번일 때 1이 2번보다 온도가 높으면 여기 열이 이렇게 흐를 거예요. 그쵸? 근데 실제로 열은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온도예요. 이렇게 흐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이 흐를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흐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꼭 비례할지 안 비례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퓨리의 법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열 전도 법칙이 퓨리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Q 도트분의 람다 마이너스 람다 A dx분의 dt라고 적습니다. 이제 미분이 나온 건데, 미분이 왜 나왔냐 보면, 여기가 x축이잖아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데 열이 양수 쪽으로 흐르는데, 얘가 그러니까 뺏기는 거죠. 거꾸로 길이가 늘어날수록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전도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거를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우리가 람다가 이제 좀 중요한 게 되겠죠. 얘를 우리가 열 전도도라고도 하고 열 전도 계수라고도 합니다. 즉 얘는 지금 물질 특성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은 온도, 똑같은 길이, 똑같은 면적의 열을 가했을 때 얘가 아까 여기서 쇠일 때랑 철이죠, 철일 때랑 우리가 나무일 때랑, 나무는 여기 쥐고 있어도 안 뜨겁잖아요. 이 열전도의 개수가 크면 열이 많이 전달되는 거고, 열전도 개수가 작으면 열이 조금 전달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열교환기 같은 거는 열이 잘 전달될수록 좋은 거고, 또 우리가 벽이라던가 이런 단열 같은 경우에는 열전도도가 낮을수록 좋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말하냐면, 열전도 열량이라고 합니다. 열전도 열량은 온도 차와 비례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델타 T를 온도 차라 그러고 L분의 델타 T를 온도 9배라 그래요. 이걸 좀 더 해드려야 되나? 자, 온도 차는 T1, T2, 얘랑 차이가 온도 차이예요. 근데 온도 9배는 뭐냐면, 얘가 열이 계속 흐르다 보면 일정 침투 시간 이후에 온도가 이렇게 선형 9배를 나타내요. 완전한 선은 아닙니다. 확대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 30도면
여기가 마이너스 10도일 때 이 벽은 마이너스 10도로 가까워질수록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 열량은 온도 9배가 형성된 다음에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일단 온도 9배의 열 전도 계수와 또는 열 전도도와 온도 9배의 열 전도 열량은 비례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가 결국 모든 물질은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입자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고체는 이렇게 촘촘한데 액체는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에 얘 그 형태가 우리가 용기에 담을 때마다 얘네가 편하게 움직이면서 용도 그 모양이 변형되게 되는 거고, 기체 같은 경우에는 훨씬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같은 부피에 입자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입자 하나는 얘가 0K라고 하는 절대 0도가 아닌 이상 우리가 온도가 있는 모든 입자는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 방향으로나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온도가 높아지면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비례를 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온도가 높은 애는 진동을 많이 한다는 건데, 즉 여기 온도가 올라가면 얘가 진동이 이렇게 강해지면서 옆에 사람들끼리 부대꼈는데 뭐 엘리베이터예요. 사람이 갑자기 춤추기 시작하면 옆에 사람들도 짜증 막 나잖아요. 그렇게 전달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걸 우리가 열전도라고 하고, 액체에서도 전달은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입자 간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열전도가 덜 되는 거고, 기체는 워낙 머니까 전도에 의한 열량은 거의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의 얘기를 할 때 고체 내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배울 게 우리가 대류 열전달 계수인데, 대류 열전달이죠. 대류는 우리가 고체 표면과 유동하는 액체 사이라던가 유체 사이, 또는 뭐 정지된 유체의 표면도 결국 고체와 다를 게 없으니까 유동하는 유체와 열 전달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벽이 있을 때 결국 바람이 불면, 바람이 안 불어도 여기 온도와 요 L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와 열 교환이 서로 된다는 거죠. 당연히 온도 차이가 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여기가 30도고 벽이 10도일 때 이 열이 여기로 얼마나 전달되는가는 똑같이, 우리가 얘도 컨벡션인데 똑같이 C라고 쓰겠습니다. V 할까요? V라고 하면 얘도 면적에 비례할 거예요. 열이 전달되는 면적에 비례할 거고, 온도 차이에 비례를 할 거고요. 엄밀히 따지면 얘의 온도는 여기 TO와 여기 표면 온도입니다. 표면과 열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표면과의 온도 차이에 비례를 할 거고, 또 얼마만큼 열 전달을 오래 했냐에 따라서 비례를 하게 될 거예요. 얘는 표면과의 열 전달이기 때문에 얘의 두께와는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똑같이 여기 또 도트 매겨주면, 우리가 그리고 얘를 이꼬르로 바꿔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수, 보통 H 많이 쓰죠. H 그리고 면적, 시간은 삭제돼서 델타 T라고 하는 이런 식이 구성되게 됩니다. 저는 H도 쓰고 뭐 람다도 쓰는데 일단 H로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이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설명을 좀 드려야겠군요. 얘를 이제 대류 열전달 양이라고 하고, 단위 시간당 대류 열전달 양이 되겠죠. 도트가 있으니까. 요 H는 우리가 열 전달 계수라고도 하고, 또는 대류 열 계수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표면에서 이루어진다고 경막 계수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시면 대류는
람다 A L분의 델타 T. 대류가 전도죠. 대류는 HA 델타 T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우리가 열 전도 열량이라고 하면 온도 구배와 열 전도도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얘는 제가 물질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대류 열 전달 개수 그 양은 온도 차와 대류열 개수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물질 특성도 있지만 유체 특성도 들어가게 돼요. 무슨 말이냐? 물질 특성, 요 열전도 개수도 실제로 온도가 올라가거나 하면 변화가 되지만 얘는 아예 다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표면에서의 열 전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고체 또는 유체니까 이 액체 표면에 입자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고체 표면이든. 그러면 여기 입자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을 하게 되는데 얘도 결국 온도가 있으니까 진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이 표면에 닿는 순간 이 진동을 전달하게 돼서 운동 에너지를 전달하게 돼서 열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입자가 스스로 진동하는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얘가 대류에 의해서 뭐 부력이든 바람이든요. 얘가 이 자체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퉁 치잖아요. 그럼 이 움직이는 에너지가 더 크다는 거죠. 즉, 이 부딪히는 유체의 유속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속도에 0.5에서 0.7승 정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죠. 또 얘는 부딪히는 거니까 요 고체 표면에 거칠기가 거칠면 더 꽝꽝 부딪힐 거고 얘가 매끈할수록 열 전달이 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대류 열 전달 계수는 속도에 비례한다는 게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또 점도에도 비례를 하겠죠. 얘네가 얼마나 끈끈한가. 자, 유속에 비례를 하게 되고 이 람다는 그냥 람다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물질 특성인데 즉 보시면 얘는 그냥 재면 돼요. 우리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실험으로 몇몇 가지 값을 뽑을 수 있지만 모든 물질에 대한 테스트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값만 좀 숙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태우는 게 파라핀계 탄화수소였으니까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보통 5에서 10 정도의 대류 열전달 개수를 갖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얘 전도 열전달 개수를 열전달을 퓨리의 A인가요? 한국어로? 퓨리의 법칙이라고 쓰고 퓨리스 로죠. R이 빠졌네요. 얘가 뉴턴의 냉각 법칙이에요. 여기서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온도 차이에 비례했잖아요. 즉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렸을 때 T가 있고 여기가 뭐 반응의 진행이라고 봐볼게요. 우리가 온도가 높으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 또는 뭐 거꾸로 가도 상관없죠. 우리가 방열 능력은 이렇게 선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온도 차에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질수록 얘가 온도이기도 하지만 방열 능력도 Q가 되겠죠.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연소 같은 건 화재가 지수함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연소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커지게 됩니다. 요거 약간 얘는 발열 곡선, 얘는 방열 곡선이 되겠죠. 또는 방산 곡선이라고도 하죠. 요거 그냥 나중에 제가 더 복습할 거니까 기본적인 개념만 좀 알아둬 주세요. 전도 대류 뭐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결국 우리가 근데 이거 다음 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